네, 반갑습니다. 7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자, 또 한 주가 정신없이 지나갔네요. 네, 이번 주 정리하는 의미에서 또 종목 진단 들어가야 되겠죠. 자, 오늘은 재미있는 기사도 있어서 일단은 기사와 관련된 종목군들 갖고 왔습니다. 중국 쪽에서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기, 인터플렉스, MC넥스 세 종목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기사거리가 하나 있는 게 휴가 전에 사야지 된다라는 증권사의 추천주가 있습니다. 휴가 가기 전에 사놓고 가라 이런 얘기인데 LG노텍, 롯데쇼핑, LG화학 이렇게 세 종목인데 이거 외에도 뭐 종목들 많았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하이닉스 등등등 많은데 그런 것들 빼고 일단은 요 세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6종목 출발해 보도록 하죠. 차트 바로 보도록 합니다. 삼성전기 먼저 보도록 하죠. 삼성전기는 요즘에 분위기 괜찮은 편이에요. 네, 상승률 괜찮았고요. 분위기가 일단 상승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일단 삼성전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스마트폰용 적층 세라믹 캐패시터 MLCC죠. 요쪽 하는 그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패키지 기판 이런 것들 생산하고 있습니다. MLCC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카메라 모듈 쪽이 훨씬 더 좀 의미를 많이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건 주가가 지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 흐름은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저점권에서 반등이 나가는 모습이라서 기대치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면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그런 어떤 힘도 좀 실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보실 수 있겠고 실적도 괜찮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퍼 같은 경우가 11배 낮은 편이죠. 그 다음에 ROE가 지금 18%. 야, 나쁘지 않아요. 유보율은 1700%. 뭐 회사로 따지면은 이것만큼 좋은 회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주가 흐름들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EPS가 지금 12,560원입니다. 주당 순이익이에요. 12,560원. 지금 주가가 143,000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괜찮긴 한데 문제는 지금 사야 되겠느냐라는 식의 느낌인 거죠. 일단은 종목을 매수할 때는 단기적 골든크로스, 즉 단기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 나온 시점이 이제 7월 중순쯤 됐단 말이에요. 7월 초반인가요? 여기 7월 13일 정도니까 중순쯤 되는 거죠. 지난주 정도 되는 건데 이 시기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참 괜찮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통은 이제 이럴 때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이런 그 단기적으로 돌아서는 종목군들의 매수 포인트가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단기적 상승이 나타나고요. 지금은 어떻게까지 왔어요? 단기 저항권 때 61선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주춤거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강력한 호재를 통해서 주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양봉이 하나 크게 터지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아니면은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면은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그동안 이것 때문에 올라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스마트폰의 업황이 바닥을 지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서 기대감이 좀 모여지는 거거든요.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또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업황이 바닥을 지나게 된다면 부품주들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과연 그것 때문에 올라갔을까 아니면은 저점에 대한 어떤 그 방어적인 그런 외국인 매수 때문에 올라갔을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건 지금은 단기적으로 다 올라왔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좀 내려가면 어때요?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규 매수입니다.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입장에 상당히 좀 골치 아파요.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내려오게 되면은 피곤한 상황이죠. 올라가면 좋지만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아래쪽의 이격과 위쪽의 간격이 굉장히 비대칭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횡보가 나오거나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네요. 신규 접근은 조금 피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분할로 조금씩 장기적으로 접근할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사시는 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내려가면 좀 더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는데 비중을 완벽하게 실어 가시기에는 지금 위치는 좀 부담스럽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여기나 저기나 뭐 바닥 똑같은 거 아니냐 대충 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사놓고 나서 장기적으로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좀 자제해달라 말씀 좀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전략이고요. 지금은 신규 접근하시기엔 조금 부담스럽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인터플렉스 볼까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 쪽에도 이제 부품 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그 삼성전자에 보면은 S펜이 있잖아요. S펜 기능이 적용된 모델에 이제 연성 회로 기판 FP10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쪽에 대한 부품 때문에 한번 쓴 맛을 한번 봤죠. 이게 2017년도에 아이폰이 약간 이제 불량이다. 뭐 그래가지고 부품사들 뭐 전수 검사한다 그런 얘기 있어서 주가가 폭락했는데 그때 7만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7천원대까지 10분의 1 토막이 났다가 지금 이 바닥을 아직까지 잡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저점 구간 아직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 인터플렉스가 확실하게 주가를 상승시키려면요. 지금 18,000원, 2만원까지는 넘어가 줘야지만이 흐름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에 대한 포인트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박스 하단에서 반등이 나올 때 제법 상승이 크다는 이야기죠. 지금 여기가 이제 만원대 초반인데 여기는 이제 만원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5, 60% 또는 많게는 7, 80% 정도까지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변동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이 추세 하단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도 있겠죠. 조금 크게 보면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네요. 7월 초반에 골든크로스 발생할 때 매수를 좀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놓치신 분들은 지금은 약간 애매한 구간이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기보다는 좀 낫죠. 위쪽의 저항대가 14,000원대 조금 넘는 시점이고요. 아래쪽 지지라인대가 12,700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요 정도 상황이 12,500원이네요. 요 정도 하면은요. 아래쪽으로는 지금 보면은 한 6%, 7% 정도 나오는 거고요. 위쪽으로도 한 7, 8%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딱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매수하셔도 상관없는 것 같고 대신에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짧게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쪽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거 완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7,000원대 넘어서게 되면 뭐 추가 매수를 하든 아니면 뭐 비중을 실어가든 뭐 상관이 없는데 그 전에는 약간 부담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매수를 해도 괜찮은데 물량을 조금만 가져가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추세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나타나는 움직임 판단해 본다면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진행될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을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도 괜찮지만 평소보다 비중을 조금 더 낮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MC넥스 한번 볼게요. MC넥스 이 종목도 비슷한 모양새네요. 이게 손떨림 보정 부품이라고 합니다. 손 떨림 보정 부품.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카메라 그 찍을 때 이렇게 손이 떨리잖아요. 이렇게 술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 꼭 그 손을 떠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 떨림 보정 그거랑 좀 다른가요? 네, 아무튼 이 손 떨림 보정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카메라 품질 뭐 역동적인 사진 뭐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것도 골든크로스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요거는 아래쪽 지지라인 때보다 위쪽에 대한 포지션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이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 반등 구간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35,000원, 36,000원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가 대비해서 뭐 한 10%대 수익률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단기적 포인트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종목 많이 올랐잖아요. 차트를 길게 보면 많이 올랐어요. 방금 전에 보셨던 인터플렉스라든지 삼성전기 이런 것들은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옆으로 흐르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하락 추세가 진행됐을 때는 저점이 어딘가를 봐야 돼요. 이 종목이 지금 여기가 저점으로 확인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 아니라면 그 다음 저점은 어디인가? 이 부분 봐야 되는데 그 다음 저점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2만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저점이 아주 치열하게 지켜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라면 문제는 좀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는 단기적 접근은 괜찮습니다. 여기 36,000원, 5,000원 정도까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고요. 대신에 이제 변동폭을 조금 길게 잡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3만원 정도 이탈하는 시점, 즉 3만원 앞자리가 3이 아니라 2로 바뀌는 순간부터는 매도를 치시는 게 좋습니다. 3만원 이탈하게 된다면은 뭐 이거고 저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매도하시면서 빠져나오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3만원 위쪽에서는 보유한다. 괜찮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이고요. 단기 접근하시는 분들은 35,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추세를 전환시키는 포인트가 아니라 단기 반등을 노리는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사시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수하시고자 한다라면 단기 반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소량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3만원 지지라인 때 보시면서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논란의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증권사 추천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LG 이노텍 먼저 볼게요.
LG노텍은 제가 예전에 종목 진단 해드릴 때, 좋아요. 이거 뭐, 기회가 되면 또 사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모습들인데, 아직은 매수 포인트가 아직 안 나오네요. 이게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매수 포인트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작년 10월 말, 11월 초였던 것 같아요. 여기 2만원 초반 막 넘어갈 때였던데, 20만원이요. 그때 넘어갈 때였는데, 요때 매수 의견 드렸었는데, 이게 100%나 올라갔거든요. 물론 100%가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습니다만, 종목이 단기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과한 수치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업황이 다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약간 오버슈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추세를 말미암아 볼 때는 지금 현재 주가가 30만원 초반 정도가 와도 추세 상단부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오버슈팅 해가지고 40만원 넘어갔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은 네, 약간 지금 이 부분은 오버한 부분들을 깎아내서 원래 상황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주식의 특징이 좀 그래요. 기준선을 놓고서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으면 내려가서 딱 그 기준선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언더슈팅까지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의 추세 라인을 보게 되면 지금 저점 라인대가 26만원까지 있는데, 재수 없으면 25만원까지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요, 일단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아래쪽 지지 라인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인데, 지금 이게 32만원입니다. 그래서 32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홀딩 하시면 되겠는데, 현재 시점에서 네, 만약에 32만원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은 아래쪽 언더슈팅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조정은 두 가지죠. 밑으로 깎아내리거나 옆으로 횡보하거나. 지금은 횡보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셔도 되긴 됩니다만,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언더슈팅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26만원, 25만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32만원 꼭 적어 놓으시고 이탈하면은 매도한다 이 생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아래쪽 25만원 정도까지 오게 된다면 반등 포인트 보면서 매수를 그때 들어가셔도 괜찮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신규 접근은 별로 좋지 않아요. 신규 접근을 하시려면 아래 25만원까지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이 횡보 구간대 넘어서서 40만원대 돌파하는 시점이나, 아니면은 좀 서둘러 본다면 이제 한 37, 8만원대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지금은 홀딩 하시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판단되니까요. 네, 지금은 들고 계신 분들만 유지하시는 걸로 보시고 32만원 지지라인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롯데쇼핑 볼게요. 롯데쇼핑은 이제 점점 이제 이 소비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부분이긴 하죠. 워낙에 주가가 많이 내려가기도 했었고요. 이게 지금 2018년도부터 계속 내려갔잖아요. 이게 무역 분쟁 관련한 부분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 코로나 나온다 그래가지고 안 좋아졌다가 또 살짝 올라갔다가요. 또 다시 그냥 작년도 주가 하락할 때 같이 떨어졌던 종목인데, 자, 이게 지금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교묘하게도 지금 보시면은 저점이 미세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네, 이거는 뭐냐면 바닥을 요 근처에서 잡아가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들이 일단 이평선을 모아서 꼬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은 역배열 상황에 있는 것을 정배열로 전환시키고 꼬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렴을 통해서 주가를 반등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일단 저점권이기 때문에 매도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매수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소비가 증가한다라면 수익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매수도 나쁘지 않고 보유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바닥 구간이 얼마나 길게 갈 것인지 이건 아직 우리가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앞으로 뭐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점포수도 좀 줄이고 막 이런 구조 조정하고 막 그 등등 해가지고 괜찮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적인 부분들이 바로 연결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요. 소량 접근한 이후에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유지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상승 추세는요. 제가 보기에는 11만원, 12만원대 넘어가는 것까지 다 확인하셔야지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네,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에이씨 안 살란다. 괜찮아요. 안 사는 것도 괜찮고, 조금만 사볼래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사거나 안 사거나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뭐 많이 산다. 이것은 조금 말리고 싶은 생각이네요. 들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LG화학 볼까요? 네, LG화학은 실적 좋다는 얘기는 있죠. 뭐 양극재 쪽 관련한 부분에서 실적 좋다는 얘기 나오니까 또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하반기에도 전기차 생산량이 확대될 것이다. 또 중국 쪽에서
전기차 시장 커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수혜를 입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긴 한데, 자, 아래쪽 지지가 일단은 있어요. 지지가 있고요. 그동안 쭉 내린 부분들이 단기 급락을 통해서 많이 떨어진 상황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인데, 추세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100만원부터 떨어졌던 부분들이 아직까지 하단으로 60만원대 저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이제 단기적 추세로 만들어진다고 한다라면 이제 추세 상단부가 60만원하고 맞부딪히는 모습이죠. 60만원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2차전지 관련한 부분, 양극재 쪽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저거 넘어서야 되겠죠? 네, 저거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배터리 부분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완전히 떨어내면서, 이 종목이 약간 빈껍데기라는 어떤 인식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올라왔었던 부분에서 배터리 쪽에 투자했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100만원대부터 매도를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뭐 반토막까지 나갔다가 더 이상 빠질 데 없어 라는 인식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화학 쪽이라든지 케미칼,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쪽 이런 쪽에서 이제 뭔가 성과를 보여준다면 바닥을 좀 잡으려는 노력은 나올 수 있겠죠. 다만 추세를 정돈하지 못했습니다. 이평선이 지금 역배열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반등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하더라도요, 전체적인 추세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매수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일단은 지금 홀딩해 보세요. 일단은 저점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이 단기적 하락을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홀딩 하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아래쪽으로 또 떨어지면은 이건 문제될 수 있습니다. 50만원대 아래로 또 떨어지면 그냥 매도하세요. 그게 좀 속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상황 보고 다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도 접근하시고요.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유지하시고 신규 접근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세가 바뀌기 전까지는 이제 매수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관망하시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아요. 이거 단기적인 잠깐 이 수익률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좀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금은 홀딩, 그 다음에 50만원 이탈하면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 말씀드렸네요. 삼성전기와 인터플렉스, MC넥스, LG이노텍, 롯데쇼핑, LG화학 이렇게 돼 있고요. 증권사 추천주 뭐 조금 더 이야기해드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KT 이렇게까지 해서 휴가 전에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고요. 자, 요 종목들 잘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